네. 예,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음. 오늘은 이제 양쪽 지수가 모두 상승에 나왔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원래는 이제 코스피 쪽 오늘 급락에 나와야 돼요. 급락에 나오거나 뭐 최소한 보합 마감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5% 폭락했거든요. 그 아침에 그냥 쭉 나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 이거죠. 일본이랑 대만 쪽도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오늘 지수가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코스닥이 상승이 나왔고요. 중소형주들도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급등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항상 그래요. 이렇게 폭락이 좀 많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개인들이 항상 느끼는 감정은 동일해요. 내 거만 아직 안 올라와요. 다들 그러세요. 다른 거 뭐 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내 거만 안 가는 것 같아. 근데 모두가 다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니까 뭐 너무 이제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음, 다 순서대로 올라가요. 누가 좀 빠르냐, 좀 느리냐 그 차이지 다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심리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데 심리 싸움에서 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밀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왜 사람들이 밀리는지 나중에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또 올라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수익이 안 나요, 분들이. 그런 것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지수랑 먼저 볼게요. 어젯밤에 어제가 미국이 화요일 밤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도 월요일 날은 이제 종전, 이란과의 종전 협상 얘기가 나오고 나서 미증시도 크게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상황을 먼저 보시면 월요일 날 뭐 다우지수 신고가 났잖아요. 0.9% 상승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월요일 날 3%까지 이제 폭등을 했죠, 그죠? 근데 하루 지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1.1% 급락을 했어요. 다우지수는 뭐 좀 더 올라서 신고가를 또 내긴 했지만 나스닥은 급락을 하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5% 폭락을 합니다. 5.7%. 그러니까 생각 잘해보세요. 이게 이제는 지수만 딱 봐도 아 뭐가 이렇게 빠져서 지수가 이렇게 됐구나. 아니면 이쪽은 덜 빠졌네. 그걸 눈치를 채셔야 돼.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7%나 폭락을 했으면 나스닥이 1%가 아니라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은 그죠? 근데 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1%밖에 안 빠졌다는 얘기는 반도체만 심하게 빠졌고 나머지들은 조금씩 올랐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조금 올랐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그 정도. 그렇죠? S&P 500 지수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0.5%에서 끝납니다. 근데 다우 지수는 신고가고 다우 지수 쪽에는 반도체가 별로 없거든. 이해가세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미국의 필라델피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5% 폭락을 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아침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뭐 완전 초전 박살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근데 일단은 그 미국에서 어떤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면은 뭐 6% 급락했고요. 6%. 그 다음에 인텔 어제 8% 급락했고 AMD 어제 7% 급락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 다 박살났어요, 어제. 네. 그러면 아까 뭐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6% 급락을 했으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최소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6% 빠져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게 맞잖아요. 그 아침에 근데 여기 시초가를 보면은 9시 기준으로 해서 시초가를 보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에서 급락 출발을 해요. 이게 맞죠? 그쵸? 네, 급락 출발을 했어요. 근데 끝날 때는 플러스 1%로 끝나.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여기 더 가가 아니에요. 이게 말이 돼요? 마이너스 딱 1% 하락 출발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 출발도 별로 안 한 거예요. 개파락도. 예, 어서 오세요. 근데 끝날 때는 플러스 5%로 끝나네. 분차트를 보시면 더 기가 막힙니다. 아침에 시작이 여기였어요. 네. 여기인데 시작부터 올리더라고. 이게 미쳤나 그랬어요. 내가 지금 헛걸 보고 있나? 근데 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쭉 옆으로 이제 유지를 좀 하다가 1시 이후에 쭉 끌어올리는. 올리는 거 보세요. 그죠? 쫙 끌어올리더라니까. 자, 누가 이랬을까요? 누가 이랬을까요? 누가 이랬어? 음? 정답은 기관이겠지. 그죠? 네. 이제는 뭐 대충 탁 얘기하면 아시겠죠, 그죠? 네. 패턴이 똑같아. 지겨워 죽겠어요, 이제. 외국인은 오늘 1조 6천억 원 순매도를 했어요. 그냥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외국인의 저기는 뭐 헷갈리는 게 없어요. 여기 그냥 늘 똑같아. 네. 아침부터 그냥 매도 쭉 그리고 그 정도에서 끝. 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어디를 많이 팔았을까요? 당연히 전기전자를 제일 많이 팔았지. 9천억. 뭐 팔았냐고요? 삼성전자. 그쪽을 많이 팔았더라고요. 근데 기관 쪽을 보면은 7천억 순매수를 해요. 오늘 코스피에서. 근데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를 보면은 이것들이 아침에는 팔다가 아까 왜 여기 보면 왜 1시, 12시 이후에 1시였나? 잠깐만. 1시. 1시 이후에 이렇게 쭉 끌어올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냐면 금융투자랑 투신이에요. 얘네들 여기 오서 하잖아요. 이게 1시쯤이거든요. 쭉 올라. 그리고 투신. 음. 슬슬슬슬 발동 걸면서 걸다가 쫙 올려. 투신이랑 금융투자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진짜로 이걸 사서 직접적으로 올렸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아니면 개미들 레버리지 ETF 요거 때문에 올렸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기관이 관여한 거는 맞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또 SK 스퀘어 있죠. 이거하고 SK 지주회사 이런 게 많이 올랐어요. 다른 대형주들은 뭐 크게 딱히 오른 거 없어요. 어? 쟤네들을 또 올리더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왜 언제까지 이럴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린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반도체가 폭락했으면 우리도 폭락을 했었어야 돼. 아니면 그냥 보합 정도에서 끝나든지. 예? 근데 미친 듯이 SK 하이닉스 위주로 가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플러스 1에 끝났잖아요. 3시 반 기준이에요, 이거는. 근데 대체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그거 없어졌어. 그러니까 8시에 끝나는 애프터마켓에서는 그게 내려왔다고 다시. 그래서 그냥 어제랑 똑같이 끝났어. 네.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저 계속 올라가는 거를 왜 사람들이 못 맞출까? 못 맞추는 게 정상이지. 일본의 그 반도체 요즘에 유명한 회사가 뭐예요? 키옥시아 홀딩스죠? 얘도 오늘 안 올라갔어요. 얘도 보면 그냥 오늘 플러스 1.3이 다야.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게. 이대로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 증시하고 대만 증시를 보시면 일본 증시는 플러스 0.7, 여기도 마이너스 하락 출발했는데 그냥 뭐 조금 오르고 말았어요, 그냥. 대만도 비슷해요. 대만은 이제 플러스 0.1. 우리도 이 정도에 끝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아침에 시작할 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야, 오늘 반도체 이제 죽었다, 이제. 뉴욕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폭락했으니까 이제 죽었어, 반도체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적어도 애프터마켓 아침 8시부터 거래되는 애들 있잖아요. 막 오르더라고, 바이오가. 실제로 9시 딱 시작되고 나서도 반도체는 떨어지고 하락 출발했으니까. 코스닥 바이오가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SK 하이닉스 이런 게 자꾸 올라가니까 나중에 코스닥하고 코스닥 바이오주들이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상승세를 멈추더라고. 올라가다 떨어진 건 아닌데 그냥 거기에서 그냥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 SK 하이닉스 올린 기관놈들 때문에 오늘 코스닥이 반등에 나오긴 했으나 그 반등을 그러니까 반등 상승 흐름을 끊어버렸어요. 음. 분위기 오늘 좋았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 아셨죠? 그래 보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닌 거를 막 이해하려고 막 이렇게 너무 저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정상이 아닌 걸 너무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같이 미쳐요. 아, 저것도 미쳤구나, 지금. 그리고 그냥, 아, 이제 그러시면 돼요. 대신에 대형주들 있죠, 대형주들. 대형주들이 이제 이번 주 월화 이틀 동안 반등 세게 나왔죠. 왜냐면은 미국의 종전, 그거 때문에 이제 이란하고 종전 때문에 이제 세게 올랐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월요일날 반등 세게 나오길래 이거 뭐 하루 길어야 이틀 더 간다 그랬죠. 오늘이 수요일인데 예, 반등 거의 다 나왔어요. 거의 끝났어. 반등 자체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오른 거예요. 왜? 코스피 쪽 대형주 반등이 거의 나왔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현대로템 이런 거. 지금 얘가 월요일날 최대 5%까지 올랐었고 오늘은 11%까지 올랐거든요. 이게 뭐예요? 반등이 세게 나온 거예요. 전고점 대비 특히 30% 이상 하락한 애들이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반등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은 뭐 하나오션도 좀 세게 올라왔죠. 여기는 이제 뭐 잠수함 얘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반등이 지금 충분히 나왔습니다. 대형주들. LS 일렉트릭 보실까요? 반등 충분히 나왔어요. 저점이 여러분들 20만 원이거든요. 대충 20만 원. 이번에 27만 원까지 반등 나왔다. 그러면 저점 대비 30% 이상 반등 나왔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된 거예요. 고점이 34만 원이었는데 2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뭐예요? 뭐 거의 반토막도 났던 거예요. 40%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점 기준으로 따지면은 30% 이상 또 오른 거예요. 그냥 반등이 나온 거예요. 대형주. 그러면 이제 뭐가 반등 나와요? 이제 중소형주 차례지. 삼성중공업도 35,000원 넘었던 게 25,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얘도 대충 30%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5,000원 정도에서 지금 3만 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얼마 올라온 거예요? 저점 대비 20% 올라왔네. 그 반등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앞에 매물대가 있거든요. 이쪽 반등이 충분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랑 중소형주들이 반등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야 중소형주 반등 나기 뭐가 나와?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하나도 안 올랐는데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게 개인 투자자의 운명이야. 왜? 중소형주 위주로 들고 있잖아. 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저기 고점에서 이제 막 그 있는 주식들 저 단기 매매하다가 끌려 내려온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온 게 일단 코스닥부터 보세요. 오늘 재밌는 게 왜 어제하고 엊그제 코스닥 지수가 못 간 이유가 코스닥 쪽에서 그 전기전자, 기계장비, 이 반도체 쪽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를 해서 못 가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코스닥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오늘은 그쪽에서 매도가 별로 안 나왔다는 소리예요. 잠깐만요. 화면 하나 볼게요. 오늘은 코스닥을 누가 많이 사주진 않았어요. 네. 근데 외국인은 조금 사고 900억 정도? 기관은 별로 판 게 없어. 근데 기관은 금융투자도 좀 샀고요. 연기금도 좀 샀거든요. 근데 여기 사모펀드가 많이 팔았는데 이게 반영된 거예요. 어쨌든 오늘 코스닥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왜? 얘네들이 안 팔고 조금이라도 사줬거든. 그냥 코스닥 간단해요. 투자만 안 나오면 돼. 네. 아시겠죠? 그건 아니니까. 오늘도 여기 보시면은 기관은 전기전자, 기계장비 여기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코스닥 기계장비, 전기전자 누가 팔았어요? 사모펀드 물량이에요. 아셨죠? 이쪽 물량이요. 근데 별로 뭐 많이 안 팔았어요. 팔긴 팔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시총 한 30위까지 볼까요? 코스피는 별로 오른 거 없다니까. 잠깐만요. 코스닥을 봅시다. 전반적으로 상태가 괜찮죠, 그죠? 플러스가 많아요. 하락한 건 별로 안 보이고. 근데 하락률 이게 코스닥 1위부터 한 28위까지인데요.
보시면 하락률 상위 종목이 몇 개 없죠. 마이너스 7%짜리 하나, 마이너스 5%짜리 하나, 마이너스 2%짜리 두 개,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이 다 뭐예요? 반도체예요. 로보티즈는 뭐 로보틱스고, 어쨌든 나머지 다 뭐야? 반도체야. 사업펀드가 많이 팔아서 그럴까? 대충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지. 대충 그냥. 반도체. 근데 상승 상위 종목들을 뒤집어서 볼게요. 누구예요? 여기 뭐 제주 반도체처럼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하나 섞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뭐예요? 음, 바이오죠. 응? 거의 다 바이오잖아. 디에인드 파마텍, ABL 바이오, 보로노이, 포롱 티슈진, 알테오젠, 케어젠 HLB, 뭐 리가켄 바이오, 삼천당제, 뭐 펩트론, 이오테크, 펩트론 이런 쭉 그죠? 바이오주들이 상단했지.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닥이 정상적으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반등이 왜 안 나왔나요? 대형주가 올라가고 나서 그 뒤에 따라 올라오는 거니까.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기관하고 외국인 특히 기관 애들이 이쪽을 또 많이 팔았거든.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쪽.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못 올라.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 물량 때문에 못 올라온 거야. 코스닥.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야. 이게 얘네들이 특히 기관이 SK하이닉스도 원래 오늘 하락해야 된다니까. 잘해야 보안 마감이고 일본 따라가지고. 근데 저렇게 올라온 건 뭐예요? 좀 이상한 거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어거지로 신고가 만들어놨어. 어거지. 응? 저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자꾸 실적 대비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아유 여러분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회사가 1년 사이에 5배 10배씩 갑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진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요 테마주도 그렇게까지는 안 가. 테마주 중에 이제 뭐 실적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어떤 테마 때문에 작전이 이제 펼쳐져서 이렇게 가는 거지. 무슨 대형주라고 해서 1년에 그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뭐 5배 10배씩 갑니까? 어? 무슨 본사 건물 밑에서 뭐 금광이라도 발견됐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저렇게 가는 거는 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관이 지금 계속 떠받치고 있는데 음, 보자고. 그러니까 앞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계속 가나 안 가나 그걸 잘 보시라고. 어제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또 신고가가 나는지 아닌지 지켜보자고. 근데 어제는 미국의 잠깐만요. 바이오주들이 단기 쌍봉이긴 한데 단기이긴 한데 아무튼 보세요. 현재까지는 쌍봉의 모습이긴 해요. 네. 여기서 못 치고 나가면 떨어질 거고 또 치고 나가면 또 그거대로 또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죠. 아셨죠? 여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끝났다 아니다 더 간다 그딴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나오지 말아야 될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계속 짚어드리면 돼. 자, 그리고 뭐 그 코스닥 쪽은 바이오주들 위주로 반등이 나왔는데 중소형주들은 반등이 안 나오나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율천 오늘 철강주들이 급등을 좀 많이 했거든요. 강간업체 있죠? 강관. 네. 율천이라고 상한가 나왔어요. 중동 재건 이란 재건 수혜주로 다 부서졌으니까 철근이나 철관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급등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얘는 5월달까지 흐름 5월 초까지 보면은 바닥 잘 잡고 또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 그래. 다. 한 1,600원 정도 있었나 주가가? 1,600원 정도에 있던 게 갑자기 쭉 떨어져서 6월 8일 날 저점을 찍었죠. 800원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반토막 난 거지. 아주 환장하겠어요, 진짜. 제가 그때 그랬지만 지방선거 선거 2번만 치렀다가 진짜 무슨 네? 날이 코로나 이후로 이런 폭락은 처음 봅니다, 진짜.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이제 반도체만 올리니까 지수 올리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반발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반발하는 사람.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막 찔려가지고 정치 얘기로 또 듣고서 막 댓글 다는 인간들이 있어. 어? 근데 요번에 이거는 아무도 반발을 안 하더라. 반발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오해를 했든 뭐 알면서도 이제 괜히 자기 욕하는 거 같아가지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다 있어. 요번에 반발이 없더라. 그러니까 서로 다 보면서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뭐예요? 상한가가 튀어나오죠. 근데 거래가 별로 없어. 제가 왜 웃냐면 이런 데서 상한가가 나오면요 거래가 터지면서 그냥 상한가 가다가 실패해요 대부분. 상한가 들어갔는데 거래도 없어. 그럼 뭐예요? 다 털렸다는 얘기야 그냥. 예, 다 털렸다는 얘기야. 제가 그랬잖아요. 올라올 때는 시원하게 올라올 거라고. 저항도 별로 없을 거라. 저항이 없으니까 상한가 갈 때 거래도 별로 없는 거고 상한가도 안 풀리는 거고. 상한가 풀려도 괜찮은데 상한가가 안 풀리더라고. 내일 또 이 현상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노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반등이 얼마나 한맺혔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하면 올리는. 상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뭐 아까 이란 재건 수요주라고 하는데 아유 그냥 핑계고요.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어제 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방산주 전쟁이 끝났는데 종전 수혜주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 살면서 종전 수혜주라고 해서 방산주 하는 거 처음 봐. 방산주 막 종전 전쟁 끝났어요. 그럼 이제 방산주 막 더 추가하고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하라고 그냥 막 상한가 나오고 막 상한가 찍고 난리도 아니야. 핑계를 뭐를 댄 거예요? 종전 수혜주래. 요즘에는 뭐 갖다 끌어다가 붙일 수만 있으면 다 갖다 붙여갖고 반등 나와요. 얘네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뭐 옛날 그 동양철관이죠. 얘도 들었다 놨고 넥스틸, 하이스틸 최소한 다 30에서 50%는 손실이에요. 하이스틸이 올 초에 차트가 얼마나 있었는 줄 아세요? 이게 뭐예요? 야 말리지 마. 나 갈 거야. 그 차트 아니에요? 이거 눌림목 차트예요. 이거. 나 갈 거야. 어디를 향해서 일단 저기까지. 여기 6,000원, 여기는 4,000원, 그죠? 나 갈 거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4월 달인데 또 뽑았어요. 봐봐, 나 갈 거야, 나 갈 거거든.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SK하이닉스 폭등하고 삼성전자 폭등하고 미쳐가지고 막 그런 필라델피아 폭등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게 뭐지? 이러면서 빠진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고.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조그만데. 이게 뭐냐 이게. 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분노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사라고 그냥 물타기 하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누가 물타기 했다고 쳐보세요. 30% 수익 났어. 수익 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빨리 팔아 그랬잖아. 최대 30%까지 봐라. 최대. 그리고 미련 갖지 말고 팔아라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손실 난 거 엄청나게 메꿔줬겠지. 제가 다른 거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 초부터 그죠? 물타기 하라고 그 얘기를 모방에서도 했거든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지지난주부터 얘기했고 그때가 딱 바닥이었어. 그때 제가 이제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 막 폭락하고 막 종목들만 30% 50%씩 빠져있는데 거기서 물타기 하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겠냐고요. 거기서 한두 번 더 세게 빠지죠. 그러면 저 쓰레기 돼요. 쓰레기. 아, 또 틀렸네. 이제 이른다니까. 평상시 아무리 잘 맞췄어도 이런 데서 이제 크게 한번 틀리면 그냥 그 루저로 평가를 하더라고. 아, 저는 맨날 틀려. 이런 식으로. 그런 데서 이렇게 물타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맞췄잖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셔야 돼. 뭐 그거 갖고 뭐 회원가입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지만 뭐 치사하게 뭐 또 그래 그죠? 근데 진짜 용기 없으면 못하는 거야. 근데 물타기들 많이 하셨나요? 하신 분들 있으면은 뭐 댓글 한번 달아주실래요? 저만 볼 테니까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했다, 나 했다. 당신 말 듣고 조금이라도 했다. 확인은 좀 해보고 싶어. 네. 뭐 그런 거 하고 치사하게 뭐 회원가입 하셔야지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걸로 막 하라고 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확인 좀 몇 분이라도 좀 하고 싶으니까 한번 뭐 괜찮으신 분들은 댓글 좀 유튜브 쪽 여기 댓글 좀 달아주세요. 확인을 해야 아, 내가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행동을 하는구나.
그럼 다음에 참고해서 또 좋은 얘기 해드릴 거 아니야. 그죠?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 이 온라인 강의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우리 회원들은 해요. 그분들은 이제 저랑 계속 소통을 하니까. 근데 여기 무방 회원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좀 괜찮으신 분들은 좀 달아나 보세요. 댓글 좀. 네. 그것도 쓰세요. 돈 없어서 못했다고. 그것도 마음은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부득이하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지? 네. 써놓으세요.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강동 CNL이라고 있어요. 우리 것도 하나 공개해야지. 그죠? 왜 방송이 이쯤 되면은 이렇게 버벅거리지? 버퍼링이 생기고. 희한하네. 이게 저희 방 보유 종목 중에 하나인데, 강동 CNL. 상한가 갔어. 수익이 많이 났냐? 아니요. 최근에 여기도 투매 나왔었어. 회복이 되게 빨리 됐어요. 그나마. 상한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올려놓고 이제 상한가 나온 거기 때문에 내일 팔면 돼. 내일 팔 거기 때문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사지 마세요. 올라보잖아. 물론 나머지 다른 종목들은 아직도 누워 있어요. 응? 누워 있어. 젓가락 쓰러진 것처럼 다 누워 있어 지금. 대부분 누워 있어. 근데 하나둘씩 올라온다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둘씩 올라온 애들한테 집중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잘 팔면 뭐 수익이 5%건 10%건 뭐 30%건 50%건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수익 내고 팔면 뭐가 생겨요? 현금이 생기는 거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현금을 만드는 거예요. 현금을 만들어서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거예요.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뭐냐? 그냥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 중에 낙폭과대 심한 거 하라니까. 하면 돼요. 짧게는 10%, 조금 길면 30%까지 수익 내고 나오시면 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상한가 할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 팔어. 팔고 다른 데 가서 돈 벌면 되잖아. 거기서 끝을 보려고. 얘도 상한가 나왔길래 내일 팔으려고. 이런 게 하나둘씩 나온다니까. 항상 반등 나올 때 있죠. 똑같아요. 이 패턴이 이래. 여러분들이 만약 10종목 갖고 있다. 종목 5개, 100개, 5개 있다. 아니면 20개 있다. 30개 있다. 뭐 그 이상 있는 분도 있거든요. 종목 200개 갖고 있는 분 봤어요. 200개 이상 갖고 있는 분도 봤어요. 근데 그 종목이 10개건 20개건 뭐 100개건 1000개건 간에 한꺼번에 다 올라오진 않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도 인정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또 이제 매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 어느새 종목이 다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게 전쟁이거든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인데 개미들 털어내려고 하는 전쟁인데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그 마음속이죠. 마음속에 중소형주는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아. 두 번째,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 근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 세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내가 주식을 좀 하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는 안 하고 요즘에 뉴스 보니까 맨날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맞아. 금리 인하 안 하고 금리 인상할 것 같아. 응? 네 번째,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죠. 막 경찰이 이제 막 사람 패더라고. 미친놈들. 경찰 중에도 좋은 경찰들 있어요.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아. 있긴 있겠지. 근데 별로 없는 것 같아. 요즘에 뉴스 보니까 경찰이 막 사람 때리더만. 미쳤어, 이것들 진짜. 아주 그냥, 예? 저기 됐더라고, 완전. 근데 아무튼 뭐, 나라 돌아가는 정치적인 거, 사회 뭐 이런 거 보니까 나라 망할 것 같아. 이런 분도 있겠죠? 자, 그런 류의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럼 뭐예요? 그분들은 주식을 접으십시오.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거면은 그냥 주식을 접으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졌어. 응? 졌다고. 주식 폭락을 왜 시키겠어요? 맛이 가라고. 맛이 완전히 간 거예요, 이거. 응? 맛이 완전히 갔다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맛이 갔어. 삼국지나 삼국지란다. 그 삼국지도 그렇고 저기 뭐야.
손자병법이나 이런 거, 손자병법을 연구를 하셨건 안 하셨건 간에 그런데 보면 이런 게 있잖아. 전쟁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상대방 사기부터 꺾어 놓잖아. 사기부터. 예? 사기부터 안 꺾어놔요? 꺾어 놓는다고. 실제로 그 옛날에 그 일본 코에이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아마 제 또래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컴퓨터 게임을 좀 하셨던 분들은 그때 PC 게임이지. 그 인터넷 안 될 때. 그때 삼국지라는 그 유명한 게임 그 명작이 있어요. 시리즈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저도 옛날에 그 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좋아해가지고 좀 했었는데 그런 이제 전략 게임을 하다 보면 처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쟁하기 전에 상대방 성에 가가지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성벽 때려 부수고 막 그 소문 내고 막 안 좋은 소문 내고 막 그래요. 선동하고 주민들. 왜? 사기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쳐들어가려고. 그 안에 있는 장수들 이렇게 서로 이제 막 뭐 이간질 시키고 막 그런 걸 한다니까. 그 게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들어간다고 이제 쉽게 성을 점령하기 위해.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총칼, 그 다음에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일반 전쟁터보다 이거 더 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응? 근데 이게 뭐예요? 예. 사기, 그러니까 그, 여기 진 거야 벌써.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반등 안 나올 것 같아. 두 번째, 반등이 나오더라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 금리 인상, 금리는 안 하고 금리 인상할 것 같아. 뭐 아까 이런 식으로 쭉 얘기했잖아요. 뭐더 있어요. 뭐 물가가 안 내려올 것 같아. 트럼프가 미친 것 같아. 그거 다 이제 뉴스 보고서 다 믿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잠깐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잠깐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내가 뉴스 언론 보고 속았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천만 다행인데 못 깨닫고 계속 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빨리 주식을 접어버리세요. 지금이라도 손절해 갖고 돈 빼가지고 어디로? 우체국으로 가세요. 네. 원금은 보장해 준대잖아요. 응? 지들 말로는 원금은 보장해 준대. 전 그 말도 안 믿어요. 전 농협이랑 우체국 안 믿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셔야 돼. 왜? 이미 졌거든. 돈을 버시려면 내가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거를 찾아봐야 돼요. 대부분 언론에서 흔들어놨어. 개미들이 왜 이렇게까지 종목들을 아까 율촌이나 이런 거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끌어내렸을까? 응? 네. 포기하게 만든 거야, 아니야? 포기하게. 뭐 했다고 여기 이렇게 빠져? 가온전선 오늘 상한가 나왔거든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잘 나갔었어, 그죠? 고점이 63만 원, 최근에 어디까지 빠졌게요? 25만 원까지, 24만 원대까지 빠졌어요. 거의 40만 원 가까이 빠졌어. 반토막 이상 났어.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3분의 1 토막이었어. 그러니까 분노의 반등이 나오잖아, 상한가. 분노의 반등.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항상 이거 다음에 큰 거 열려요. 응? 믿으세요. 이거 다음에 항상 뭐가 열린다고? 큰 거 열린다고. 그래서 개미들이 돈을 못 벌어. 응? 근데 아까 아까 안 좋은 생각,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똑같은 행동을 하거든요.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좀 쉬어야지. 네. 쉽니다. 어떤 형태로든 쉽니다. 주식을 다 팔고 계시든지, 주식은 들고 있으면서 본전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러고 계시든지, 음? 아니면 매매를 깔짝깔짝깔짝깔짝깔짝 하면서 쉬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쉽니다. 그래서 상승 나올 때 눈치를 못 챕니다. 왜? 본인은 재충전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난 아직 주식을 포기 안 했어. 나 쉬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거든. 아니, 그거 쉬는 거 맞아요. 왜? 졌잖아. 자기가 포기하고 난 졌어. 그 돌려서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돌려서 얘기한 거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졌어요. 져가지고 들어 누운 거야. 인생 뭐 못해 먹겠네.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런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깔끔하게 접는 게 나아요. 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소외당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소외당해요.
본인들은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바닥을 안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떠난 거나 마찬가지. 마음이 떴잖아. 졌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죄송한 얘기인데 99% 소외당 또 소외당해. 그럼 환장하는 거예요. 안 갈 때는 안 간다고 힘들어. 올라가는데 또 안 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돈이 안 벌리는 줄 아세요?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잖아. 중간에 좀 바꿔놨었어야지. 물타기를 하든 물타기 안 했더라도 아까 뭐 강동 CNL이나 뭐 율촌이나 뭐 아까 넥스틸 하이스틸처럼 올라왔을 때 물량을 좀 줄이든가 본전 왔을 때 약간씩 났을 때 팔아내든가 현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뭔가를 계속 돌리고 있었으면은 시장이 딱 바뀌었을 때 상승 장으로 딱 전환했을 때 그때 그 돈 갖고 뭐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돈이 여전히 안 돌거든. 본인이 누웠잖아. 그죠? 그러니까 돈이 안 벌려서 나중에 하소연해. 응?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다고. 미칠라고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싫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종목 한 20개 갖고 있는 분이 한 개 올라왔다. 그러면 그 사람 중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아 이거 하나 올라온 거 뭐 되겠어.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돈 버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거 하나 올라왔네? 자, 일단 요거 팔아가지고 이거 갖고 내가 뭘 갖고 수익을 좀 내볼까? 그 궁리를 해요. 이 돈을 갖고 내가 어떻게 돌려볼까? 그 생각을 하고 바빠요. 바쁜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여력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부지런해요. 부지런한 사람이 긍정적이에요. 그렇잖아. 부정적인 생각할 여력이 없어.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시간이 많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왜 누워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만 해요. 이번 주에 로또나 살까? 로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로또 될 확률보다 오늘, 그죠? 네, 급등할 종목을 맞추는 게 확률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누워서 생각만 하고 있는 거라. 미친 SK 하이닉스 이러면서. 쟤들 미친 거 맞긴 맞는데, 일어나시라고. 놓지 말고. 아셨죠? 미국의 반도체주가 폭락과 폭등을 지금, 그러니까 급락, 급등을 지금 반복을 하거든요. 저건 둘 중 하나라니까요. 앞으로 많이 가려고 하거나, 본격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끝난 거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 방에 불이 켜지려고 하는 거든지 아니면 방에 불이 꺼지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시라고. 스페이스X 오늘 제가 원래 종목 추천을 아침 9시 전에 하는데 오늘은 한낮에 했거든요. 오늘 뭐가 나갔냐면 스페이스X 관련주 추천드렸어. 세금까지 나중에 수익 났을 때 세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내가 문자에다 적어드렸어.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서 저희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이러거나 말거나 그냥 꾸준히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응? 달리고 있다. 전문가는 뭐 생각하는 줄 아세요? 어디에서 현금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올라오면 뭐 좀 팔아줘야 되니까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뭐 올라오면 바로 팔아서 현금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나중에 웃어요. 붙게 돼 있어. 왜? 포기 안 했잖아. 늘 하던 대로 꾸준하게 갔잖아. 그런 데서 그런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마인드로 또 그런 이제 행동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주눅 들지 마시고. 중요한 건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얘기.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지금 어떻게 끝날지는 지금 예상이 잘 안 돼요. 예상은 안 되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40분 넘었는데. 미국의 반도체가 끝났냐 안 끝났냐 이게 이거보다 뭐가 더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여러분들 75달러까지 떨어졌어. 근데 이 쓰레기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별로 안 해. 당연히 안 해야지. 왜? 이게 다음에 할게요. 아니, 조금 올라갈 땐 그렇게 호들갑을 떨던 그 쓰레기 언론들이 급락하면은 얘기를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 안 해. 왜 안 할까? 들어보는 거 진짜. 그죠? 네. 75달러면은 뭔지 아세요? 전쟁 터지기 전입니다. 바이든 때, 네, 바이든 때 있죠? 트럼프 되기 전에 바이든 때 75달러가 여기요. 여기는 최고 95달러.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1년 뒤. 이 당시에 $80, $90에서 살았어요. 75달러는 뭐예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저점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트럼프가 낮춰놓은 거. 75달러면 고유가 아니에요. 자, 이 상태로 이제 계속 아직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질 않았어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종전 이제 전자서명을 했고 이제 공식 종이 서명을 할 건데 딱 해서 미국이 이란의 제재를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지금 막 그 저장고에 엄청 쌓아놨던 그 원유와 그 다음에 어디야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못해서 걸프만에 그 페르시아만이죠. 거기에 이제 모여있는 거대 유조선들, VLCC 이런 거기 실려있는 기름들이 쫙 풀려나가다고 생각해보세요. 공급이 순간적으로 엄청나겠죠, 그죠? 그럼 국제유가가 떨어져 안 떨어져? 확 떨어지지. 왜 안 떨어진다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야? 그러면 물가 안정될 거고 금리는 하겠죠. 할 거 아니에요. 뭐가 걱정이냐 이거예요. 응? 사람들이 지금 할 게 반도체밖에 없어. 다 반도체로 갔어. 그러고 나니까 국제유가가 폭락을 하네. 그러면 타이밍이 희한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국제유가가 폭락을 해요. 개미들 반도체로 다 이제 붙게 한 다음에 자석처럼 끌어들이더니 그 이후에 유가가 폭락하더라고요. 저는 유가 폭락하는 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하고 미국의 10년물, 20년물, 30년물, 미국채 금리 잘 확인해 보세요. 정말 금리 인상 할 것 같으면 그 국채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안 올라. 그럼 뭐예요? 금리 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까 낮에 뉴스 보니까 미 국채 20년물 그 국채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요. 잘 팔렸대. 이자도 높지 않게. 뭔 소리인 줄 아세요? 국채를 누군가가 많이 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요? 금리 인하할까 봐. 금리 인하를 하면 국채 가격은 오르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채권을 산 사람이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떼돈 벌지. 떼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리 인상할 것 같죠? 국채를 매도하거든요. 거꾸로.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것처럼 막 얘기했잖아. 근데 실제로는 미 국채가 그러면 매도가 많이 거꾸로 돼야 되는데 어쨌든 국채가 오히려 더 잘 팔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 이해하셨길 바래요. 요즘에는 이제 금융 주식들이 이제 많이 높아지셔가지고 요 정도만 얘기해 드려도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네. 자, 더 길어지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버되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기회라니까. 기회예요. 왜? 싸잖아 다. 고민할 게 뭐 있어. 개미들 다 떨어져 나가고 신용리스 반대명에 싹 당해가지고 지금 반등도 시원시원하게 나오는데 어디 가서 돈이나 좀 구해오세요. 돈. 응? 돈이나 구해오시고 그 돈 갖고 물도 타고 새로운 종목 이제 투자해가지고 돈 버시면 돼요. 장담하는데 이 얘기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 개미들이 몰린 곳에는요. 거기 기회가 아니라 거기에는 죽음만이 있다니까. 까마귀.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게 아니고 까마귀들만 모여있다니까. 시체들을 쪼아먹으려고. 개미들 모이는 곳은 그거예요. 까마귀들이 몰려있다니까. 개미들이 몰려가지고 계속 오래 가는 데가 없어요. 아셨죠? 오늘은 제 목소리가 좀 약간 다운된 채로 얘기하죠. 그죠? 왜 그랬냐면 아까 SK하이닉스 기관이 산 거 얘기할 때 또 열받아갖고 또 이제 폭주할까봐 오늘 톤을 좀 약간 다운 시켜놓고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뭐 SK하이닉스가 더 가든지 말든지 이제 신경 쓰지 맙시다. 왜? 기관이 계속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거예요? 저 나쁜 놈들? 그러니까 냅두세요 그냥. 냅두라고.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 저것들. 저것도 기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도 무리하지 않게 그냥 천천히 잘 대응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